경제 발전과 국가 안보를 위해 온 정성을 기울이셨던 박정희 대통령 43주기 추도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세월의 물살이 아무리 험상궂고 어지러워도 물은 끝내 낮은 곳으로 흐르는 물입니다. 결코 변질될 수 없는 세상 물정은 해맑은 이시입니다. 한데 우리는 지난 5년 동안 민심의 물살을 거스르는 좌파 권력의 역풍으로 나라가 큰 몸살을 앓았습니다. 말끝마다 촛불을 앞세운 문재인 좌파 정권의 시대착오적인 역주행으로 서로 보듬고 안아야 할 공동체는 갈등과 분열의 울타리에 갇혀 신음했습니다. 건물 5년 문재인 정신은 흠족 같은 시공간을 국력의 마이너스 성향으로 지새웠습니다. 독선과 위선으로 채워진 오도된 촛불광장의 광기는 자유민주 기본 질서와 시장경제라는 국본의 원기를 심하게 송산시켰습니다. 도처의 대결과 증오의 씨앗을 마구 뿌렸습니다. 사회 주류 세력을 이념의 잣대를 들이려 갈라치기를 잠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공동체는 두 동강 나고 국가는 나라의 국가는 내만났습니다. 국세의 하향 평준화를 날로 심화시켰습니다. 권력 독과점에 집착하는 586 운동권의 권력 사유화에 맞서 끝내 민심은 하늘같이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성남 민심은 마침내 반대 상황을 뚫고 뭉쳤습니다. 나라가 믿거냐 촌철살인 분노의 삿대질이 권력의 정수리를 겨냥했습니다. 세종대로와 광화문 태평로를 잇는 서울 도심은 태극기의 물결로 넘쳐 흘렀습니다. 그 물결 가운데는 이 자리에 참선하신 모든 분들의 영상이 떠오릅니다. 특히 우리 공화당 조원진 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태극기 주체 세력은 잠시도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 거로 3.9 대선은 윤석열 자유보수 정권을 탄생시켰습니다. 그러나 국회 주도권을 틀어쥐고 있는 여소야대 현상은 윤 정권의 운신을 통째로 통제하는 데 길들여진 채 딱히 입법 독재를 일삼고 있습니다. 가히 이념의 내전 상태가 현재 진행 중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나찰로 한반도의 안보 환경은 과거 어느 때보다 일촉즉발의 심각성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방적으로 끌려다닌 좌파 정권의 나야하고도 굴욕적인 대북 정책은 김정은의 대남 압박을 고무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핵기업은 긴장 수위를 수직 상승시키고 있는 오늘입니다. 나라 안팎 사정이 긴박할수록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킨 부강경의 대업을 성취하신 박정희 대통령님의 제43주기
추도식에 참석하신 우리 모두 소회가 남달할 수밖에 없는 까닭이 다시금 되새겨집니다. 유비무환을 국정 철학의 뿌리로 삼고 범준한 고기마다 하는 된다는 태산 같은 불굴혼으로 뜨겁게 부딪혔던 거인 박정희, 그 리더십이 사무치게 그리워지는 것은 여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슴마다에 얼렁이는 인지상정일 것입니다. 국민총합, 총력, 안보, 바로 여기 세기전 저 구호가 여러분 그 시절의 추억으로 되살아날 것입니다. 60, 70년대 박정희 시대에 하나같이 공유했던 그 시절의 구호가 오늘의 우리에게 보다 절실히 와닿는 까닭은 분명합니다. 각축하는 열강의 틀 한가운데에서 자리한 우리는 예나 지금은 물론 먼 훗날에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생명력을 담은 우리의 영원한 구호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외쳐봅니다. 총력안보, 국민총화, 사무치게 그리운 임의 육성이 새삼스럽게 우리의 가슴을 짓누릅니다. 야멸차게 돌아선 인심의 물살에 쫓긴 좌파 무리는 반역의 촛불난동을 또다시 획책하고 있습니다. 내 일생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그 일편단심으로 장엄한 민족중흥의 대장정을 연 박정희 정신을 오늘에 되살아야 할 때입니다. 윤석열 정부도 심기일전 맹호 출림의 기상으로 산더미 같은 좌파 정권의 부합에 대한 법치의 계도 낱말을 목말라 하는 국민 영망에 부응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우리의 여망이 실현될 수 있도록 기원하면서 삼가 개식사에 가름합니다. 애국 동지 여러분, 부디 건강하십시오. 여러분의 한 분 한 분의 건강은 이 나라 국력 상승의 디딤돌입니다. 부디 건강하십시오. 이상 주의했습니다. 존경하는 박정희 대통령님, 대통령님께서 저희 곁을 떠나신 지 벌써 43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날수록 대통령님의 위협은 더욱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자유우파 애국국민들은 현재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 현황을 대통령님께 보여드리며 감사를 드리고 싶고 엎드려 절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세계 최빈국의 만성 가난과 사회적 혼란 그리고 호시탐탐 적화를 노리는 북한의 위협이라는 삼중고 속에서 조국 근대화의 기치를 내걸고 안보태세 구축과 병행에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최단 기간의 발전이라는 이른바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내어 우리나라를 세계 10대 경제 강국에 오르게 하신 그야말로 무국강병의 비조이십니다. 대통령님의 업적과 능력에 대해서는 이 같은 평가가 전혀 과장이 아닌 것이 전 세계 지도자들과 석학들이 칭송하고 존경함으로써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북한 공산정권과 그들이 사주를 받는 남한의 종북 수사파 세력들은 이렇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역사를 그대로 두고서는 대한민국의 공산화, 즉 적파 통일이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대한민국을 부끄러운 나라,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나라인 것처럼 역사를 조작하기로 하고 그 방법 중에 하나로 대한민국을 세우고 키운 위인들을 모조리 흠집내기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선적인 공격 대상을
건국 대통령인 이승만 박사님과 부국 강병의 비조인 대통령님으로 정하고 그동안 무차별적인 공격과 조작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 결과 오늘날의 젊은 세대들은 대통령님에 대하여 왜곡된 인식을 하게 되었고 급기야 국가관과 애국심까지 상처를 입게 되었습니다. 나라를 지키려면 무기와 장비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국가의 정통성에 대한 자부심 그리고 자기 나라를 지키려는 의지와 애국심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에게 애국심을 키워주기 위해서는 우리 역사를 사실대로 알려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건국과 발전 과정에 대한 자부심을 갖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자유민주당은 지난해 만 15세부터 만 40세까지 청년층을 대상으로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정신과 박정희 대통령님의 부강경 정신을 기리는 공모전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10일에는 이 공모전의 수상작들을 모아 청년들이 발견한 이승만 박정희 재화의 책자를 발간하고 대통령님의 유족에게 이 책자를 헌정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최우수상을 받은 김무준 군의 수상소감문의 일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는 독자 기술로 우주 발사체를 만들 수 있고 자체적으로 전투기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방위산업 수출도 비약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저는 이런 대단한 성과들이 박 대통령님의 의지와 집념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사태만 봐도 시대를 뛰어넘는 박정희 대통령님의 안목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국가를 지켜낼 수 있는 역량이 있을 때 국가가 존립할 수 있다는 교훈을 다시 한번 느끼면서 이런 고찰의 기회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 전략이 무엇인지 아직 사회초년생이어서 잘 알지 못하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박 대통령님께서 남기신 족적을 따라 진지한 질문을 던지고 여기서 답을 찾으려는 노력을 꾸준히 해나간다면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의외로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저희와 같은 젊은 세대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얼마나 가상한 생각입니까? 시간 관계로 최우수상 수상자의 소감만 소개드렸습니다만 여차 수상자들의 소감도 대동소이합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이 이 정도로만 깨어날 수 있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무한히 밝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어린이들에게 읽힐 동화본물을 포함하고 상금을 5,500만 원으로 증액하여 제2회 공모전을 실시할 것을 공표하였습니다. 분단조국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저희들은 지금도 끊임없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란 위험성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무력에 의한 위험보다 더 큰 비대칭적 위험은 국내 중국 수사파 좌익 세력들의 존재입니다. 일찍이 대통령님께서는 5.16 혁명을 일으키셨을 때 혁명 공약 제1조가 반공을 국시 제1로 삼고 지금까지 형식적이고 9월만 그친 반공태세를 재정비 강화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공약은 전적으로 옳았습니다. 이 공약이야말로 북한의 위협 속에서 대한민국을 영원히 살릴 수 있는 비결이었음에도 못난 후배들이 그 의미를 소위 취급한 결과 오늘날과 같이 적화 위험을 실감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대통령님께 면목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저희 차례임을 알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 굳건한 안보로 자유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더 강력하게 만들어야 할 책임과 과업이 저희에게 주어져 있음을 깨닫고 있습니다. 덧붙여 그나마 다행인 것은 대통령님의 영예이신 박근혜 대통령님이 사면 복권되어 자유의 몸이 되신 것입니다. 기만과 공갈로 이루어진 탄핵으로 인하여 4년 9개월 동안 이루 말할 수 없는 고초를 겪으셨던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부디 강건하시고 명예를 회복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43년 전 대통령님께서 떠나셨던 오늘 저희는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더 부국 강병의 다짐을 합니다. 내 무덤에 침을 뱉으라 하셨던 말씀과 같은 각오로 저희도 위대한 대한민국 건설을 위해 몸과 마음을 다해 헌신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대통령님께서 성원해 주실 것을 기원하면서 간략하나마 추도사를 마칩니다. 2022년 10월 26일 자유민주당 대표 변호사 고영주 올림. 저는 추도사를 읽지는 않고 말로 풀어서 양해를 해주시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여 년 전에 키신저가 저희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키신저 장관은 참으로 대단한 분인데 대화를 많은 시간을 갖게 됐는데 저한테 물었습니다. 키신저가 어떻게 북쪽은 국민들이 기아 상태에 있고 또 핵을 만들고 미사일을 만드는데 어떻게 대한민국은 이렇게 전 세계에 희망적인 나라인가? 그 답을 저에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딱 한마디로 영어로 답했습니다. 리더십입니다. 리더십. 우리는 박정희 대통령을 만나서 이렇게 발전했습니다. 20여 년 전에 북쪽에 그 인도적인 지원을 하고 결핵 퇴치하기 위해서 북을 방문을 했습니다. 제가 북쪽을 여러 번 방문했는데 북쪽 사람이 저한테 물었어요. 대한민국이 남조선이 그 사람 말로 이게 발전했는데 좀 얘기해보라오. 나보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제가 너무너무 놀랐어요. 얘기해보라오? 그래서 내가 얘기해보라오. 얘기하겠다. 그래서 차근차근 제 머릿속에서도 정리가 됐습니다. 첫째,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일꾼들이 일을 정말 열심히 했다. 프로 공단을 설명했습니다. 16시간씩 재봉틀 앞에서 이 젊은 여성들이 섬유업을 해서 미국에 수출하려고 자본이 없기 때문에 자본을 만들기 위해서 너무너무 고생을 했다. 그 다음에 하도 강사도 있었다. 하도 광부도 있었다. 뿐만 아니라 중동에 50도 땡볕에 가서 외화를 벌어주는 이런 근로자도 있었다. 더 나아가 우리 군인들이 있었다. 우리의 군인들이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월남에 파병했는데 30만이 파병되는데 5천이 죽었다고 하지만 합병증으로 따지면 10,000명 이상 죽었습니다. 몇만 명이 몸에 파편을 당하고 왔습니다. 그냥 이렇게 발전한 게 아니라 남쪽은 정말 희생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도움이 됐던 것은 우리에게 도움이 됐던 것은 우리의 어머니들이었어요. 한국 남자는 조금 괜찮아요. 여성들이 다 발전시켰습니다. 근면, 전략정신, 교육, 남편과 아이가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이 우리 어머니들입니다. 대한민국의 지금 모든 할머니는 지금 옛날에 우리 어머니, 지금 할머니는 국가의 인생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대단한 대한민국의 저력을, 그 대한민국의 열성을, 대한민국의 부지런함을, 대한민국 사람 머리 좋은 거를 그대로 놔뒀으면 발전 못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박정희 대통령을 만났다.
박정희 대통령은 이걸 깊게 이해하시고 결심을 하셔서 이 자원 하나도 없는 나라에서 사람이 자원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이거 우리 이 사람을 통해서 발전해야 돼요. 그래서 5,000년 역사에 관을 앞세우지 말고 민을 앞세웠어요. 그래서 그 젊은 이북 친구 보고 내가 그랬어요. 정주영 알지? 소대 천한 마리. 정주영만 있었던 것이 아니다. 거기 박태준도 있었고, 거기 김호중도 있었고, 이병철도 있었고, 허시구시도 있었고. 경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관이 하면 안 되겠다. 민을 이렇게 밀어야 되겠다. 그래서 경제에 더 나아가서 박정희 대통령은 전쟁 후에 패배의식에 빠진 대한민국을 살렸다. 논두렁에서 농부들하고 막걸리 한잔하면서 우리 뭡니까 새마을운 거 우리 잘 살 수 있다. 정신을 갖고 왔어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저는 50년 동안 그 한강의 기적을 봐왔습니다. 우리는 오늘 고마워해야 됩니다. 그게 오늘 생각해야 될 게 감사한 마음. 감사하지 않고 은혜를 알지 못하면 미래가 없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2010년 3월 21일 날 특별 귀화해서 자랑스럽게 주민등록증을 가져요. 근데 저는 원래 스코틀랜드 출신이고 미국 우리 조상들이 이민을 가서 미국이라는 나라에서는 최고 알아준 사람이 링컨 대통령입니다. 링컨이 최고라고 합니다. 예수님 다음으로 모십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한국 민족을 생각하고 대한민국, 이제 저의 고향에 우리 역사를 생각하면 한국 민족한테는 더 훌륭한 분이 링컨보다 더 훌륭한 분이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추모하는 분위기인데 감사해야 되고 추모를 동시에 해야 되는데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의 그 놀라운 능력을 세계적으로 기반을 따라서 전 세계에서 실력 발휘를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준 것이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우리 잊지 맙시다. 감사합니다. 교육 현장.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나는 얼을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 자주 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 인류 공명에 이바지할 때다. 이에 우리의 나아갈 바를 밝혀 교육의 지표로 삼는다. 성실한 마음과 튼튼한 몸으로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히며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개발하며 우리의 처지를 약진의 발판으로 삼아 창조의 힘과 개척의 정신을 끊어 공익과 질서를 앞세우며 능률과 실질을 숭상하고 경애와 신열이 뿌리박은 상부상조의 전통을 이어받아 평안하고 따뜻한 협동 정신을 북돋운다. 우리의 창의와 전력을 바탕으로 나라가 발전하며 나라의 융성이 나의 발전의 근본임을 깨달아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스스로 국가 건설에 참여하고 봉사하는 근면 국민 정신을 드높인다. 반공 민주 정신의 첫째라는 애국 애적이 우리의 삶의 길이며 자유세계의 이상을 실현하는 기반이다. 길이 후손에 물려줄 영광된 통일조국의 앞날을 내다보며
신념과 긍지를 지닌 근면한 국민으로서 민족의 슬기를 모아 줄기찬 노력으로 새 역사를 창조하자. 1968년 12월 5일 대통령 박정희. 제가 오늘 준비해온 말씀은 우리 VIP님이 석방되시고 처음 여러분들을 뵙기 때문에 또 이 자리에서 한번 인사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써온 것을 낭독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석방되시기까지 그 긴 고난의 시간을 늘 함께 해 오셨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사시사철 폭염이 기승을 부릴 때나 혹한으로 얼음 꽝꽝 언 땅 위도 가리지 않고 행동하는 양심과 지성의 목소리로 지지를 호소해 주신 바로 그렇게 박 대통령을 지켜주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내빈 여러분을 비롯하여 그동안 1000만이 넘는 수많은 광화문 태극기 애국자님들과 또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김없이 변함없이 박 대통령 석방 운동을 펼쳐주신 우리 공화당 조원진 대표님을 비롯한 지도부 또 모든 당원 여러분께 그동안의 노고에 재차 3차 머리 숙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더 나아가 오늘 이 자리에 오시지는 못해도 심지어 해외에서까지 손에 태극기를 들고 먼 이국 땅에서조차 집회를 여시고 다 함께 적극 동참하시어 열렬한 응원을 보내주신 해외 동포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과 그 열정, 때론 물심양면을 통한 기나긴 헌신에 가족의 일원으로서 이 자리를 빌어 거듭 뜨거운 감사함과 심심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어제 이곳 저희 부모님 묘소를 찾아 각별히 참배를 해주신 윤석열 대통령님을 위시하여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님께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마지막으로 우리 파도 간호사님, 아까 이뇨한 회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번에 무슨 국제 여성 경기가 있어서 나왔다가 이제 하시는 말씀이 일주일에 한 번씩 독일에서 부음을 듣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인생을 이제 조국에 와서 좀 보내고 싶다. 그래서 그런 것도 알아볼 겸 겸사겸사 오셨는데 우리는 이제 거기 인사말을 하는 차례에서 그 어려운 시절에 가셔서 묵묵히 그 대한민국 국민의 인내심을 보이고 참 얼마나 어려운 그 일을 하셨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긍지를 심어주셔서 또 대한민국이 어디 있는지도 모를 그런 시절에 많이 빛내주셔서 감사하다 그랬더니 나중에 식사를 하고 뒤로 두 여성분이 저를 이렇게 끌고 오셔서 눈물 글썽글썽 하시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그 안부를 물으면서 사실 우리가 독일에서 어떤 얘기를 하는 줄 아느냐, 우리가 종잣돈을 거기 가서 독일에서 열심히 일해갖고 조금 고급으로 종잣돈을 많이 보냈는데 다른 나라도 그렇게 했을 것이다. 해외 노동 인력이 한국에만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랬는데 한국은 그거를 1000배, 10,000배 일어났다는 거. 그게 오히려 박 대통령한테 고마운 생각을 하게 된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임요한 목사님 아까 말씀하신 게 생각이 나서 말씀드렸습니다. 바쁘신 한국에도 이렇게 여러 가지 애로를 다 극복하시고 준비해 주신 전 회장님께 또 그리고 마음을 담아서 오늘 오신 여기 모두 앉아 계신 분들의 마음을 담아서 일종의 감사한 마음을 가운데로 와주세요. 나와주세요.
국가에 대하여 경애. 바로 분양하시겠습니다. 분양은 3번 하시겠습니다. 제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옆으로 치겠습니다. 선호하시겠습니다. 이러고서 내려오세요. 다리 좀 확보해 주세요. 조금만 앞으로 가시죠. 여기로 빠져나가야 돼. 예, 아니, 이거 하고 나서. 아니야, 마스크 한번 못 가게 해가지고.